자, 이번 강의 주제는 캡슐화입니다. 캡슐화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캡슐화에 대해서는 질문을 조금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험 문제에서 이 캡슐화가 출제되었을 때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묘한 부분이 뭘까요? 같이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 캡슐화 설명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캡슐화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 저는 캡슐화 하면은 타임캡슐이 생각납니다. 해서 제가 서울 천년 타임캡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삶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남산 어디에 묻어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캡슐화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한꺼번에 묶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춘다. 바로 이게 캡슐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산에서 이야기하는 캡슐화 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석호 자료 구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캡슐화는 외부 세계로부터 데이터 객체의 자세한 구현을 은폐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핵심은 구현을 은폐하는 것이 캡슐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폐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언닉. 정보를 언닉하니까 은폐는 곧 뭘까요? 정보 언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하면 이석호 자료 구조론에서 캡슐화는 곧 은폐하는 것이고 은폐는 다르게 정보 언닉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산에서 이렇게 캡슐화된 대표적인 자료 구조가 뭘까요? 바로 객체지향 언어의 클래스 구조입니다. 여기 클래스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해서 자, 그러면 잘 알다시피 클래스는 크게 무엇? 메서드하고 속성을 묶은 것이죠. 속성 여기 세 개 있습니다. private, protected, public 속성 그리고 get method입니다. 바로 이걸 묶었다는 것이죠. 그게 캡슐화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 빨리 설명하면 이 프라이빗은 전용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 보호라고 해서 자식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공용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어떤 접근과 관련된 뭘까요?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캡슐화가 무엇이냐?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캡슐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많은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특징 빨리 설명합니다. 자, 빨리 설명해보면 먼저 캡슐화는 무언가를 하나로 묶는 것인데 이때 묶는 것은 바로 속성과 메소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캡슐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외부 세계로부터 데이터 객체의 자세한 구현을 은폐하는 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봅니다. 자, 여기 4층 연산 클래스 구조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구현을 은폐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클래스 4층 연산 안에 여기 ad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add라는 메서드는 뭘까요? return a 플러스 b 바로 이걸 자세한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UL 곱셈입니다. 이거는 return A 곱하기 B죠. 바로 이런 자세한 구현은 그냥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 우리 사용자가 이 4층 연산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 4층 연산에서 제공하는 기능하고 그 사용법만 알면은 우리는 쉽게 접근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4층 연산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더하기라든가 곱하기 이런 연산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클래스 안에 이 자체는 무엇이라는 거죠? 굳이 외부에 이 자세하게 알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외부에서 이 접근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용하는 방법, 기능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뭐 이 개발자라든지 누구든지 이 4층 연산 클래스에 접근해서 그 기능 알면 여기 있는 add 메소드라든지 MUL 메소드 이런 걸 사용해서
뭐 덧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자세한 구현을 은폐하고 뭐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외부에 공개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의 인터페이스는 공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캡슐화의 핵심이고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캡슐을 하면은 결합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고 응집도는 향상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캡슐의 핵심 내용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추상화하고 데이터 캡슐화입니다. 자, 먼저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데이터 추상화, 데이터 캡슐화가 헷갈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추상화 긋기도 하고 이게 캡슐화 긋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데이터 추상화와 캡슐화는 너무나 밀집한데 어떻게 밀집할까요? 바로 이 추상화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캡슐화된 클래스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데이터 추상화는 뭐고 다시 살펴봅니다. 데이터 추상화는 객체의 명세하고 구현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데이터 추상화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명세는 뭘까요?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명세의 뜻은 분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명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추상화 했을 때 이렇게 명세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추상화된 객체의 설계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추상화한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험에 종종 출제되죠. 바로 추상 자료형, 영어 약으로 ADT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데이터 추상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사용되는 직결되는 또 자료구조, 추상 자료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캡슐화는 앞에서 뭐 설명하였으니까 더 이상 한번 참고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데이터 추상화하고 캡슐화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공부를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역시 이 내용도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저는 핵심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하죠. 이 캡슐화된 데이터 객체의 모습은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형태이다. 제가 추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가 팍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이 추상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복잡한 형태를 단순화시킨 거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구조를 볼 때 외부에서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첫 번째 설명. 예를 들어 앞에서 4층 연산 클래스가 있었을 때 그 클래스 구조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애들은 더하는 것이고 MUL은 곱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핵심을 이야기하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캡슐화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고품질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추상화하고 캡슐화는 너무나 많이 사용된다는 뜻이죠. 아래쪽을 또 보면은 재사용성, 우리가 프로그램 원시 코드는 재사용성이 높아야 좋을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데이터 추상하고 캡슐화의 주 목적인데 제가 주 특징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상세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캡슐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캡슐화라는 용어하고 은폐 그리고 정보언의 이 용어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글자가 다르니까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 캡슐화하고 이 은폐하고 이 정보언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또 이렇게 설명한 책이 있고 이 캡슐화하고 정보언의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비슷하다. 여기 적어둔 두 번째 이 내용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은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캡슐화가 정보 언익이 아니고 캡슐화는 정보 언익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도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집중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클래스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게 캡슐화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여기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예금이라는 데이터 이 100억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용이니까 외부에서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퍼블릭으로 쓰는데 용돈 1원 퍼블릭이니 어떻게 될까요? 공개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캡슐화된 데이터에서 어떤 것은 전용, 접근이 불가능한데 어떤 것은 공용, 접근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용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아래 적어 두었습니다. 이거는 정보 언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용은 뭘까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은 공개된 것이니까 정보 언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캡슐화된 데이터에서 어떤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캡슐화가 그냥 은폐, 정보 언익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이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이 네 줄을 잘 읽어봅니다. 해서 객체 내의 정보를 외부에서 숨길 수도 있고 외부에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설명은 어떤 은폐라든지 그 개념이 아니고 캡슐화된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게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이 뭐 이 내용이 옳다면은 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크게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캡슐화는 지금 두 번째 캡슐화와 정보 언익이 비슷하다. 이 설명을 위해서 캡슐화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캡슐화의 목적은 이 이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 있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캡슐화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옳고 그러고 뭐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감안해서 시험 문제 놓으면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물론 뒤에서 시험 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캡슐화에 대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2년 군무원 7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감추는 내용, 객체지향 개념 딱 읽어보면 답은 캡슐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 캡슐화에 대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캡슐화, 은폐, 정보원이 뭐 이걸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주어진 문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특징 2019년도 지방 9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답은 캡슐화인데 이 네 개 중에서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것입니다. 객체 내의 정보를 외부로 숨길 수도 있고 이거는 바로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데이터를 말하는 것 같고 외부에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은 퍼블릭으로 정의된 데이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으니까 이렇게 출제되면 감안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 캡슐화에 대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인데 2008년 국가 7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았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캡슐화 했을 때 결합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캡슐화 하면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니까 결합도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